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든다. 선자가 미용실에 나간 뒤 혼자 남은 시간이다. 벽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다. 결혼한 지 이제 한 달. 처음엔 이런 고요함이 좋았다. 아내가 있다는 것, 집에 누군가의 기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선자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미용실 준비를 한다. 나보다 3살 어리지만 그녀의 생활 패턴은 시계처럼 정확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다.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다가 우연히 마주친 그 여자. 단정한 옷차림에 또렷한 말투, 무엇보다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호 씨, 결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날 그녀가 먼저 물었다. 직설적인 말투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서로 나이도 나이인데 돌려 말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3달 후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다. 휴대폰이 울린다. 수진이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별일 없으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다. 재혼 소식을 전했을 때부터 그랬다. 놀라긴 했지만 축하한다고 했던 딸.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다. 잘 지내고 있어. 선자가 아침마다 맛있는 반찬 해주고 미용실 일도 바쁘게 하고 있고. 아, 네. 그러시구나. 아버지, 혹시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식사나 할까요? 오랜만에. 그래, 좋다. 언제가 좋을까? 이번 주말 어떠세요?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이면 선자랑 영화 보기로 했는데 선자와의 약속을 말하자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진다. 아, 그러면 일요일은 어떠세요? 일요일도 좋고. 선자도 함께 오면 안 될까? 또다시 침묵. 이번엔 더 길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랑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수진이 선자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부터 신경 쓰였다. 재혼 후 몇 번 만났을 때도 예의는 지켰지만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오후가 되자 선자가 돌아온다. 손에는 마트 봉지를 들고 있다. 미용실에 손님이 없어서 일찍 왔어요. 저녁은 뭘 해드릴까요? 고생 많았어. 아무거나 간단한 걸로 하면 돼. 간단한 것도 제대로 해야죠. 남편이 드실 건데. 선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향한다. 결혼 전 혼자 살 때는 대충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던 저녁이 이제는 제대로 된 반찬과 따뜻한 국이 있는 식사가 되었다. 이런 일상의 변화가 나쁘지 않다. 아, 맞다. 수진이가 일요일에 식사하자고 하는데. 그래요? 좋네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둘이서만 만나자고 하더라. 선자의 손이 잠시 멈춘다. 감자를 깎던 손을 씻고 나서 천천히 돌아본다. 아, 그러세요? 아버지랑 딸이 오랜만에 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실 거예요. 담담한 표정이지만 뭔가 서운해하는 것 같다. 아니, 내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건가? 다음엔 같이 만나자고 할게. 괜찮아요. 저도 일요일엔 미용실 청소하려고 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선자가 말한다. 정호 씨, 요즘 생활비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시장보기, 외식비,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미용실에서 버는 게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는 게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란다. 결혼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생활비를 반반? 네. 저도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부담해야죠. 그리고 정호 씨 연금이랑 퇴직금도 있잖아요. 그냥 묵혀두지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어떨까요? 효율적으로 운용? 정기예금보다는 펀드나 주식으로 투자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요즘 시대의 정기예금으로는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잖아요. 선자의 말에 일리는 있다. 하지만 평생 안전한 길만 걸어온 나로서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가 부담스럽다. 글쎄, 나는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제가 공부해서 알아볼게요. 미용실 다른 사장님들도 다들 재테크 하시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선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자는 것도 내 퇴직금을 투자하자는 것도 모두 합리적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혹시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 아닐까? 일요일 오후 수진과 약속한 레스토랑에 도착한다.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도 수진이 자신이 낸다고 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수진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다. 평일에도 회사에서 이런 모습으로 일하겠지. 대기업 인사팀 과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세련되고 당당하다. 잘 지내지? 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재혼 생활 적응 많이 하셨어요? 응, 선자가 잘 챙겨줘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수진이 메뉴판을 펼치며 말한다. 하지만 그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아버지, 제가 오늘 따로 시간 내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어머니. 아니, 박선자 씨 말인데요. 선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다가 말을 바꾸는 모습이 어색하다. 선자가 뭐? 아버지 재산 관리에 너무 관여하시는 것 같아서요.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자고 하셨다면서요? 깜짝 놀란다. 선자와 나눈 대화를 어떻게 알고 있지? 너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박선자 씨가 미용실에서 다른 분들께 이야기하신 모양이에요. 마음이 복잡해진다. 선자가 우리 사이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니.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결혼했으니까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아버지, 박선자 씨가 아버지 퇴직금으로 투자하자고도 했다면서요? 그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박선자 씨는 아버지 돈이 목적이에요. 수진의 단호한 말에 화가 치민다. 수진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선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너무 순진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아버지 재산 관리에 손대려고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선자도 자기 돈이 있어. 미용실 운영해서 버는 돈도 있고. 한 달에 60만 원이요?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연금이 월 180만 원,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당연히 그쪽이 탐날 거 아니에요. 내 재산 규모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수진의 모습에 당황스럽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 저는 아버지 딸이에요. 아버지가 사기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사기당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는다. 긴장감 때문에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아버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박선자 씨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아버지 돈에는 손도 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생활비 분담, 재산 투자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모르세요? 선자는 실용적인 사람이야. 효율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야. 아버지, 제발 정신 차려요. 아버지가 그렇게 순진하면 어떡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주변 테이블에서 우리를 쳐다본다.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 진짜 심각해요. 박선자 씨는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만해, 수진아. 선자는 내 아내야. 아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황혼 이혼, 황혼 재혼이 늘어나는 요즘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음식이 나오지만 식욕이 사라졌다. 딸과 이런 대화를 나눌 줄은 몰랐다. 수진아, 내 걱정은 고맙지만 이건 내 일이야. 아버지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도 관련된 일이에요. 너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제가 상속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박선자 씨가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버리면 저는 뭘 받아요? 수진의 솔직한 말에 충격을 받는다. 내 재산을 자신이 상속받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수진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저는 아버지 친딸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남이 아버지 재산에 손을 댄다면
당연히 반대할 거예요. 남이라고? 네, 남이에요. 박선자 씨는 아버지한테는 아내일 수 있어도 저한테는 그냥 남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진다. 수진이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이었나? 수진아, 선자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아니에요. 가족은 혈연 관계예요. 박선자 씨는 법적으로만 아버지 배우자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박선자 씨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이혼할 때도 아버지 재산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을 거예요. 이혼? 네. 이혼하세요. 수진의 단호한 말에 숟가락을 떨어뜨린다. 수진아, 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를 위한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위자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수진아, 아버지, 저 진심이에요. 박선자 씨와 계속 사시면 아버지 노후자금 다 잃어버릴 거예요. 식당을 나서면서도 머리가 어지럽다. 딸이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한 건가?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길, 수진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선자가 정말 내 돈을 노리고 결혼한 걸까? 생활비 분담과 투자 제한이 정말 의심스러운 일일까? 집에 도착하니 선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 다녀오셨어요? 수진 씨와 식사 잘하셨어요? 응. 평소보다 시큰둥한 대답에 선자가 이상하게 쳐다본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 선자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예전과 같을까? 그 후 며칠 동안 선자를 대하는 내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의식적으로 그러려는 건 아니었지만 수진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다. 정호 씨,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정기예금 만기 연장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한다. 3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이 이번 달에 만료되는데 평소 같으면 자동 연장으로 처리했을 것이다. 아, 그래? 이 기회에 좀 더 수익성 높은 상품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알아본 펀드 상품 중에 좋은 게 있어요. 순간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아버지 재산 관리에 너무 관여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래도 빨리 결정해야 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좋거든요. 선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예전엔 든든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정호 씨,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왜? 요즘 저를 대하는 게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서요. 선자의 예리한 관찰력에 당황한다. 그런 거 없어. 기분 탓이야. 하지만 선자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오후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선생님을 만났다. 김 선생님도 나처럼 몇 년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지내고 있다. 정호 형, 재혼 생활은 어때요? 그냥 그래. 부러워요. 저도 외롭긴 한데 용기가 안 나서. 김 선생님과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물어본다. 김 선생님은 재혼하면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재산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혹시 부인이 재산 관리에 관여하나요? 좀 그런 것 같아서. 김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그거 조심해야 해요. 요즘 황혼재혼 사기가 많다던데. 사기? 네. 재산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김 선생님의 말이 수진의 경고와 겹친다. 이제 정말 선자가 의심스러워진다. 집에 돌아오니 선자가 미용실에서 돌아와 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선자를 본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미소를 짓는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공원에 잠시 산책하러. 저녁은 뭘 드시고 싶어요? 아무거나. 짧은 대답에 선자가 이상한 눈빛을 보낸다. 저녁을 먹는 동안 선자가 말한다. 정호 씨, 우리 대화가 너무 줄어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다. 선자야,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우리 결혼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자가 놀란다. 갑자기 그게 왜요? 그냥 궁금해서. 저는 정호 씨가 좋았어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고 정호 씨와 함께하면 서로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 재산 때문은 아니고. 선자의 얼굴이 굳어진다. 정호 씨, 지금 저를 의심하고 계신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수진 씨인가요? 정확한 추측에 할 말을 잃는다.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정호 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짐작했어요. 선자가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정호 씨, 저는 정말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활비 분담하자고 한 것도, 투자를 제안한 것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해서예요. 그래? 네.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정호 씨 돈에만 의존해서 살고 싶지 않고 함께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었어요. 선자의 말에 진심이 느껴진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미안해, 선자야.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괜찮아요. 이해해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니까 불안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 선자는 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다.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수진의 말이 맞는 걸까? 일주일 후 수진이 다시 연락을 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남편이랑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좋다. 선자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한숨이 들린다. 아버지, 왜 자꾸 박선자 씨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뭔 소리야? 선자는 내 아내잖아. 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한 말 생각해 보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난다. 수진아,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아버지, 정말 고집 부리실 거예요? 박선자 씨가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언제 깨달으실 건데요? 수진아, 알겠어요. 그럼 박선자 씨도 같이 오세요. 대신 제가 똑똑히 말씀드릴게요. 불길한 예감이 든다. 토요일 오후 선자와 함께 수진의 집을 찾았다. 수진은 강남의 아파트에서 남편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30평대 아파트이지만 깔끔하게 꾸며져 있다. 할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인 민준이가 달려온다. 뒤이어 5살인 민서도 따라온다. 할아버지, 이분이 새할머니예요? 민준이가 선자를 보며 묻는다. 선자가 무릎을 굽히며 아이들 눈높이를 맞춘다. 안녕, 민준아, 민서야.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셨어. 새할머니는 뭐 사주셨어요? 아이들의 직설적인 질문에 선자가 당황한다. 나도 덩달아 어색해진다. 아, 맞다. 선물 준비해 왔는데. 선자가 가져온 쇼핑백에서 장난감을 꺼낸다. 생각보다 비싸 보이는 것들이다. 우와! 아이들이 좋아하자 선자의 얼굴이 밝아진다. 수진의 남편인 재현이가 마실 것을 준비해 온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재현은 예의 바르게 인사한다.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여전하다. 수진이가 많이 예뻐요.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선자가 먼저 화제를 꺼낸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차갑다. 형식적인 미소를 지을 뿐이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재현과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아준다. 선자는 수진을 도우려고 부엌에 갔지만 수진이 정중히 거절하는 게 보인다. 괜찮아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선자가 머뭇거리다가 거실로 나온다. 표정이 어둡다. 선자야, 여기 앉아. 네.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식탁에 둘러앉는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놓여 있다. 수고했다, 수진아. 별거 아니에요. 선자도 평소에 이렇게 정성껏 해줘. 정말 고마워. 내가 선자를 칭찬하자 수진의 표정이 굳어진다. 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재현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을 꺼낸다. 재혼하고 나서 훨씬 좋아졌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게 지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에는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수진이 묻는다. 응, 3개월마다 정기검진 받고 있어. 의료보험은 잘 되어 있으시죠? 혹시 실비보험도 가입하셨나요?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 의아하다. 실비보험? 아직 안 해봤는데. 요즘 의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실비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참, 아버지. 요즘 사기가 많다던데 조심하세요. 수진이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 선자가 젓가락을 멈춘다. 무슨 사기?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같은 거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자주 당하신다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안 당해.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심하세요. 가까운 사람이 사기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자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본다. 긴장감이 느껴진다. 가까운 사람이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네. 신뢰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황혼재혼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수진의 의도가 명확해진다. 돌려서 선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수진아, 내가 제지하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는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우리 회사 부장님도 당하셨거든요. 재혼한 부인이 부장님 퇴직금을 가지고 도망갔대요. 수진아, 그만해. 아버지, 저는 아버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재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해진다.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선자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얼굴이 창백하다. 선자가 자리를 뜨자 수진이 본격적으로 말한다. 아버지, 진짜 조심하세요. 박선자 씨가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수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생활비 분담하자고 하고 아버지 퇴직금으로 투자하자고 하고. 재현이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본다. 여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몰라. 아버지가 속고 계신다고. 수진아, 선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결혼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결혼 전에도 충분히 알아봤어. 뭘 알아보셨어요? 박선자 씨 과거는 제대로 아세요? 과거? 박선자 씨가 이혼 경험이 있다는 거 아세요? 깜짝 놀란다. 선자에게서 들은 적이 없는 이야기다. 뭔 소리야? 제가 알아봤거든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때도 재산 분할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어지럽다. 선자가 이혼 경험을 숨겼다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제가 조사했어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선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온다. 우리의 대화를 들었는지 얼굴이 더욱 굳어 있다. 다 드셨어요? 선자가 어색하게 말한다. 아직이야. 앉아서 마저 먹자.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질 대로 어색해졌다. 아이들도 조용히 밥만 먹고 있다. 아이들, 방에 가서 놀까? 재현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간다. 이제 우리 셋만 남았다. 박선자 씨. 수진이 직접적으로 선자를 부른다. 네.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할 게 있지 않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 경험 말이에요. 선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그건 왜 숨기셨어요? 숨긴 게 아니라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요? 결혼 전에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의 공격적인 태도에 선자가 위축된다. 수진아, 그만해. 아버지, 이런 중요한 것도 숨기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이야. 과거가 아니에요. 그때도 재산 분할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면서요? 선자가 고개를 숙인다. 맞아요. 이혼할 때 재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당한 거예요. 당했다고요?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만들어서 제가 오히려 피해를 봤어요. 그래도 결혼 전에 말씀하셨어야죠.
수진이 계속 몰아붙인다. 저는 과거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지,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는 사람이에요. 수진아, 이제 그만해. 내가 소리를 지르자 수진이 깜짝 놀란다. 아버지, 선자도 말하기 어려웠을 거야. 과거 일을 굳이 들춰낼 필요 없잖아. 아버지, 왜 박선자 씨 편만 드세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선자는 내 아내고 너는 내 딸이야.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아버지가 너무 순진해서 그래요. 순진하다고. 나는 68년을 살아왔어.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해? 지금 제대로 못 보고 계시잖아요. 이때 선자가 조용히 일어선다. 죄송해요. 제가 있으니까 가족끼리 다투시네요. 저는 먼저 집에 가 있을게요. 선자야, 앉아. 아니에요. 수진 씨 말이 맞아요.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네요. 선자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한다. 선자야. 나도 따라 일어선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진짜 이야기 좀 해요. 수진이 매달린다. 수진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아버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선자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 선자야, 미안해.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선자가 문을 열고 나간다. 뒤이어 나도 따라 나가려 하지만 수진이 팔을 잡는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려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는 건 너야, 수진아. 저요? 그래, 너. 선자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적대시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보호? 이게 보호야. 내 아내를 모욕하는 게 보호야. 수진이 눈물을 글썽인다. 아버지, 제발요. 박선자 씨는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만해, 수진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선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린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선자는 이미 와 있었다.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다. 선자야. 다녀오셨어요? 수진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표정에 다 드러나 있다. 이혼한 얘기는 왜 안 했어? 선자가 고개를 든다. 말하기 어려웠어요. 나한테도? 특히 정호 씨한테요. 왜? 정호 씨는 첫 번째 부인과 금슬이 좋으셨잖아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신 분이에요. 저처럼 이혼한 여자를 어떻게 볼까봐 두려웠어요. 선자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프다. 선자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웠어요. 전 남편하고는 왜 헤어졌어? 선자가 한숨을 쉰다. 사업을 한다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만 남았어요. 미용실까지 담보로 잡혔었어요. 그랬구나.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다른 여자와 도망갔어요. 저 혼자 빚을 다 갚느라 10년이 걸렸어요. 고생 많이 했겠어. 그래서 이번엔 정말 신중하려고 했어요. 정호 씨는 믿을 만한 분 같아서 결혼 결심을 한 거예요. 선자야, 나도 믿어줘. 수진이 말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수진 씨가 저를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선자의 불안한 목소리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기 어렵다. 다음 날 아침, 선자가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에 나갔다. 혼자 남은 집에서 어제 일을 되돌아본다. 수진의 말들이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선자가 이혼 경험을 숨긴 것도 사실이고 재산 관리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자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수진의 주장이 맞는 건 아니다. 선자의 과거 사연을 들어보니 오히려 더 이해가 된다. 오후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온다. 아버지, 어제는 죄송했어요. 수진아. 하지만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버지를 정말 걱정해서 한 말이에요. 수진아, 선자를 좀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아버지,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의심스럽다는 거야? 일단 이혼 경험을 숨긴 것부터가 그래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재산 이야기를 꺼낸 것도요. 선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아버지는 너무 믿어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넌 선자를 영영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 여자와 이혼하시면 인정할게요. 수진의 단호한 말에 할 말을 잃는다.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 저 진심이에요. 박선자 씨는 아버지한테 독이에요. 독? 네. 아버지와 저 사이를 갈라놓고 아버지 재산까지 노리고 있어요. 수진아,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박선자 씨가 아버지를 순수하게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리가 복잡하다. 수진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선자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내 입장이다. 저녁에 선자가 돌아온다. 얼굴이 어둡다. 무슨 일 있었어? 미용실에 손님이 없어서 일찍 닫았어요. 요즘 장사가 안 돼? 그런 건 아닌데. 기분이 좀 우울해서요. 선자가 소파에 털썩 앉는다. 어제 일 때문에? 그것도 있고. 정호 씨, 우리 이혼할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란다. 뭔 소리야? 수진 씨가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계속 이렇게 지내면 정호 씨만 고생할 거예요. 선자야,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정호 씨가 딸과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수진이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언제요? 1년? 2년? 아니면 0년? 대답할 수 없다. 수진의 성격상 쉽게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다. 선자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호 씨, 저는 평생 미용실 운영하면서 혼자 살아왔어요. 다시 혼자 살 수도 있어요. 나는 안 돼. 선자 없으면 안 돼. 정말요? 정말이야. 선자가 내 손을 잡는다. 그럼 수진 씨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수진이를 설득해 볼게. 정말 가능할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다음 주에 나는 수진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연락했다. 수진아, 아버지 말 좀 들어줄래? 네, 아버지. 선자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가지지 마라. 편견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아버지. 여전히 완고하다. 선자가 왜 이혼했는지 알고 있어? 재산 분할 문제 때문이라면서요. 그게 아니야. 전 남편이 선자 이름으로 빚을 만들고 도망간 거야. 선자가 피해자였어. 수진의 표정이 조금 변한다. 그래도 그런 중요한 걸 숨겼잖아요. 말하기 어려웠을 거야. 누가 자기 상처를 쉽게 이야기하겠어? 하지만 결혼 전에는 말했어야죠. 수진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런 거야. 아버지는 왜 그렇게 박선자 씨를 감싸요? 감싸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거야. 이해요? 그래. 선자도 혼자 오래 살면서 외로웠을 거야. 나처럼 말이야. 수진이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외로우셨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뭘 조심해? 재산 문제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돈 앞에서는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선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같이 살아보니까 알겠어. 선자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욕심 없다고요? 아버지 재산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데 그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박선자 씨가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요. 점점 답답해진다. 수진이 너무 고집스럽다. 수진아, 선자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시간을 두고 지켜봐라. 아버지가 속는 걸 지켜보라고요? 속는 게 아니야.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야. 수진이 한숨을 쉰다. 아버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뭔데? 혼인신고는 했지만 재산 관련 서류에는 박선자 씨 이름을 올리지 마세요. 재산 관련 서류?
통장 공동명이라든지 부동산 공동명이라든지 그런 거요. 왜?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요. 문제가 생긴다니? 이혼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수진의 말에 뭔가 석연치 않다. 수진아, 너 정말 선자를 믿지 못하는구나. 네, 솔직히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박선자 씨가 진심을 증명할 때까지요.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아버지 재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요. 그리고 만약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라도 써주시고요. 수진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카페를 나서면서도 수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선자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요구를 해야 하는 걸까? 집에 돌아오니 선자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 다녀오셨어요? 수진 씨와 이야기 잘하셨어요? 응. 어떻게 됐어요? 글쎄, 쉽지 않네. 선자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역시 안 되는군요. 포기하지 말자, 선자야. 정호 씨, 저 하나 때문에 가족이 불화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선자도 우리 가족이야. 수진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녁을 먹으면서 수진의 제안을 말해볼까 고민한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선자에게 재산 포기 각서를 써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다. 선자와 수진 사이의 관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수진은 나와 만날 때마다 선자 이야기를 꺼냈고 선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어느 날 저녁 선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호 씨, 제가 미용실을 정리하려고 해요. 갑자기 왜? 요즘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일에 집중이 안 돼요. 손님들한테도 미안하고요. 그래도 갑자기 그럴 필요는 없잖아. 임대료도 부담스럽고. 집에서 쉬면서 정호 씨 뒷바라지나 잘하려고요. 선자야, 네가 좋아하는 일인데 그만두면 안 돼. 좋아하는 일이지만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선자의 표정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혹시 수진이 때문이야? 그것도 있어요. 수진 씨가 저를 그렇게 경계하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겠어요? 선자야, 수진이는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정호 씨 딸인데.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선자가 말했다. 정호 씨,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저와 수진 씨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다. 선자야, 그런 질문 하지 마. 하지만 정말 궁금해요. 정호 씨는 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선택이 아니야.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만약 정말 선택해야 한다면요? 대답할 수 없다.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자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정호 씨, 저는 딸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뜻이야? 수진 씨가 저 때문에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 요즘 수진의 연락이 뜸해졌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자고 하지도 않고 전화도 짧게 끝낸다. 다음 날 오후 수진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사고가 났어요. 가슴이 철렁한다. 많이 다쳤어? 아직 모르겠어요. 응급실에 있어요. 지금 갈게. 선자에게 급히 말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수진과 재현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된 거야?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떨어졌대요. 머리를 다쳤어요. 많이 심해? 아직 검사 중이에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간의 뇌진탕이 있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쉰다. 정말 다행이다. 민준이를 보고 나서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 말한다. 아버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근데 박선자 씨는 안 오셨네요? 급한 일이라서 혼자 왔어. 그래도 가족이면 같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자는 민준이와 아직 친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 이야기다. 수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버지, 오늘 같은 일이 있을 때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전화드렸지 박선자 씨한테 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박선자 씨는 진짜 가족이 아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선자에게 오늘 일을 말했다. 민준이가 많이 다쳤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 그래도 걱정 많이 되셨겠어요. 응. 제가 같이 갔어야 했나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선자가 함께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진의 말처럼 가족이라면 당연히 함께 와야 하는 거 아닐까. 일주일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선자가 미용실 정리를 하던 중 실수로 손목을 다쳤다. 깊게 베어서 응급실에 가야 했다. 선자야, 괜찮아? 네, 다행히 힘줄은 안 다쳤대요. 정말 다행이다. 병원에서 처치를 받는 동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선자가 손목을 다쳐서 병원에 와 있어. 아, 그러세요? 심하지는 않은데 혹시 시간 되면.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은 좀 바빠서요.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하다. 민준이가 다쳤을 때는 당장 오라고 했으면서 선자가 다쳤을 때는 바쁘다고 한다. 선자가 처치를 받고 나왔다. 수진 씨한테 연락하셨어요? 응, 바쁘다고 하네. 선자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선자야, 괜찮아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선자를 돌봐주면서 생각한다. 정말 가족이란 뭘까? 혈연 관계가 전부일까?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일까? 한 달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선자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급성 맹장염이었다.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긴장이 된다. 위험한 수술인가요? 간단한 수술이지만 전신 마취를 해야 하니까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린다.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니. 수술이 시작되고 기다리는 동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선자가 맹장염 수술을 받고 있어. 아, 그래요? 병원에 좀 와줄 수 있을까?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은 민준이 학예회가 있어서요. 학예회? 네,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거라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 알겠어. 아버지, 박선자 씨 수술 잘 되길 바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하다. 내 아내가 수술을 받고 있는데 딸은 손자의 학예회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3시간 후 수술이 끝났다. 수술 잘 됐습니다. 내일이면 깨어날 거예요. 고맙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선자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 혼자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니. 밤새 병원에서 지새우고 다음날 오전에 선자가 깨어났다. 정호 씨? 응, 여기 있어. 수술 잘 됐어요? 응, 의사가 잘 됐다고 해. 다행이에요. 선자가 주변을 둘러본다. 수진 씨는 안 왔어요? 바빠서 못 왔어. 선자가 씁쓸하게 웃는다. 그럴 줄 알았어요. 선자야. 정호 씨, 제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일까요? 당연하지. 하지만 제가 아파도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걱정하잖아. 정호 씨 혼자만요. 그날 오후 수진이 병원에 왔다. 선자가 잠들어 있을 때였다. 아버지, 어떠세요? 수술 잘 됐어. 다행이네요. 어제 왜 안 왔어? 민준이 학예회 때문에. 민준이 학예회가 선자 수술보다 중요해. 수진이 당황한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화낼만 하잖아. 내 아내가 수술 받는데 딸이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아버지, 박선자 씨는 또 그 소리야? 선자는 내 아내야. 내 새어머니고.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다고. 네. 박선자 씨는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아버지와 법적으로만 결혼한 남이에요. 그 순간 화가 폭발했다. 수진아, 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 정도 없고 정이 없다고. 네. 저는 박선자 씨한테 아무런 정도 없어요. 그럼 나도 선자한테 정이 없다는 거야? 아버지는 외로우셔서 그런 거잖아요. 외로워서? 네. 진짜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결혼하신 거잖아요. 수진의 말에 가슴이 아프다. 수진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솔직히 그래요. 그럼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 했던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더 신중하게 선택하셨어야죠. 더 신중하게. 네. 아버지 재산을 노리지 않는 사람으로요. 또 그 이야기다. 수진아, 너는 선자를 영영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이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아버지는 달라요. 뭐가 달라?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니까요. 친아버지라고 해서 내 선택을 인정 안 한다는 거야? 아버지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다. 수진아, 넌 내 딸이지만 내 인생을 간섭할 권리는 없어.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걱정? 이게 걱정이야? 내 아내를 남 취급하고 내 선택을 무시하는 게 걱정이야? 아버지, 수진아, 이제 그만해. 선자를 인정할 수 없다면 나도 포기할게. 뭘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아버지, 설마. 그래. 너도 선자를 가족으로 인정 안 하듯이 나도 너를 딸로 인정 안 할게.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안 돼. 넌 내 아내를 남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 딸을 남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뭐가 다른 문제야? 똑같은 거야. 수진이 눈물을 글썽인다. 아버지, 정말 그럴 거예요? 너 선택이야. 선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나와 인연을 끊든지. 왜 저한테만 선택하라고 해요? 아버지가 박선자 씨와 이혼하시면 되잖아요. 안 돼. 나는 선자와 이혼할 생각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을 바꾸면 돼. 마음을 바꿔서 박선자 씨를 어머니라고 부르라고요? 그래. 싫어요. 절대 안 해요. 그럼 끝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정말 가실 거예요? 응. 아버지. 수진의 부르는 소리를 뒤로 하고 병실로 돌아갔다. 선자가 깨어나 있었다. 정호 씨, 수진 씨 갔어요? 응.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들렸는데. 별거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 정말 수진과 인연을 끊어야 하는 걸까? 선자가 퇴원한 후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수진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다. 정호 씨, 수진 씨한테 연락해 보세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괜찮아. 쟤 때문에 부녀간의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는데. 선자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가 먼저 연락할 거야. 하지만 내심으로는 불안했다. 수진이 정말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이 지나자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먼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진아, 아버지야. 네. 잘 지내고 있어? 네. 짧은 대답에 서운함이 든다. 민준이, 민서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박선자 씨는 회복 다 하셨어요? 응, 이제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른다. 수진아? 네. 아버지 말 좀 들어볼래? 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버지, 아직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만나자. 딸하고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박선자 씨랑 같이 오실 거예요? 혼자 갈게. 그럼 만나요. 이틀 후 수진과 만났다.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다. 수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지냈어요.
아버지 걱정은 안 했어? 했어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 아버지가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저를 딸로 인정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가슴이 아프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상처가 되었구나. 수진아, 그건 아버지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그래도 하신 말이잖아요. 미안해.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서로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어색하다. 수진아, 우리 이제 화해하자. 네. 하지만, 박선자 씨 문제는 여전해요. 또 그 이야기다. 수진아, 선자를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아버지, 저는 정말 박선자 씨를 믿을 수 없어요. 왜? 지난달에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뭘 알아봤는데? 박선자 씨가 요즘 다른 분들한테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하신다더라고요. 자랑? 네. 남편이 퇴직금도 많고 연금도 잘 나온다고. 그게 뭐 어때서? 그리고 집값도 얼마나 되는지, 예금은 얼마나 있는지 다 이야기하신다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런 말을 누가 했어? 동네 미용실 사장님이요. 박선자 씨 미용실 근처에서 하시는 분인데 손님들이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아버지, 정상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남편 재산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까? 할 말이 없다. 정말 선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면, 수진아, 그거 확실한 거야? 확실해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선자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물어봤다. 선자야, 미용실에서 우리 이야기 많이 해? 우리 이야기요? 응, 결혼 이야기나. 가끔 하죠.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니까.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해? 그냥 남편이 좋다는 이야기요. 좋다는 이야기? 네. 다정하시고 교양도 있으시고. 혹시 다른 이야기도 해? 다른 이야기요? 선자의 표정이 어색해진다. 재산 이야기 같은 거. 아, 그거요? 역시 했구나. 왜 그런 이야기를 해? 다른 분들이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뭘 물어보는데? 남편이 어떤 일 하셨는지, 연금은 잘 나오는지. 그런 걸 왜 말해? 말 안 하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래도 사적인 이야기인데. 죄송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선자가 정말 내 재산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다녔다니.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한다. 수진의 의심이 맞는 건 아닐까? 선자가 정말 내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선자가 말한다. 정호 씨, 어제 제가 실수한 것 같아서 사과드려요. 뭔 실수? 미용실에서 정호 씨 이야기한 거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선자야, 솔직히 말해줘. 네? 나와 결혼한 이유가 정말 뭐야? 갑자기 그게 왜요?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선자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한다. 정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처음에는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래.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 정호 씨를 좋아해요. 정말? 네. 처음에는 그냥 동반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내 재산은 상관없다는 거야? 재산이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상관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정직한 대답에 오히려 놀란다. 상관 있다는 거야? 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좋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에요. 주된 이유가 아니라는 건 외로움이 가장 큰 이유였고 안정감도 그 다음이었어요. 선자의 솔직함에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 완전히 재산과 상관없다고 하면 더 의심스러웠을 텐데.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고객님, 부인께서 고객님 계좌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내 계좌를? 네. 잔액이나 거래 내역 같은 걸 물어보셨는데 본인이 아니셔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어제 오후에요.
전화를 끊고 선자를 찾았다. 선자야. 네. 어제 은행에 갔었어. 선자의 얼굴이 굳어진다. 어떻게 아세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 아, 내 계좌에 대해 물어봤다면서? 네. 왜? 혹시 통장을 분실하셨나 해서요. 통장 분실? 며칠 전부터 통장이 안 보이길래. 통장은 여기 있어.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보인다. 아, 여기 있었네요. 못 찾겠어서. 변명이 어색하다. 선자야, 정말 그런 이유였어? 네. 아니, 사실은 요즘 가계부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려면 정호 씨 계좌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나한테 말하지. 왜 은행에 직접 가? 정호 씨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뭐가 그래서? 혹시 저를 의심하실까봐. 의심? 재산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실까봐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아버지야. 네, 아버지.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무슨 말이요? 선자가. 정말 내 재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은행 일을 말하자 수진이 한숨을 쉰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혼하세요. 이혼? 네. 더 늦으면 재산 피해가 더 클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심정이다.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걸까? 일주일을 고민했다. 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말 이혼해야 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선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요즘 저를 대하는 게 예전과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 은행 일 때문이죠?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할 말을 잃는다. 정호 씨, 저를 의심하고 계시죠? 의심한다기보다는 수진 씨가 뭐라고,